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터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면방송. 자, 요번 시간에는 그냥 뭐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거고, 저도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그돈씨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뭐 어떤 뭐 정확한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뭐 잡다하게 주워 모은 정보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뭐 구입한 분들도 있었고, 자, 최근에 바이크 시장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재밌는 현상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대표적으로 그돈씨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돈씨 바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도 최초의 그돈씨 바이크의 서막을 알린 게 CBR650R 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돈씨가 되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일단 미들급 4기통 R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희망이던 R6마저 단종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600cc급 레플리카 시장의 종말을 알리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좀 열받는 건 해외에서는 아직도 신형 CBR600R이 열심히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거지 제품이 단종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수입을 안 하면 사실상 구입 못 하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서 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무진장 많이 깨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미들급 R차 중에 유일하게 4기통이던 CBR650R이 갑자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미들급 4기통 R차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코어 XX 바이러스 사태가 맞물리면서 생산 라인에, 현지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겨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가격도 저렴하게 애초에 측정이 됐던 바이크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찾다 보니 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질 못하는, 반대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신차를 주문해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에도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는데, 그리고 신차 주문을 해도 또 문제인 게 언제 물건을 받을지 기약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스매를 맡은 되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실제 예약을 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되파리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차를 출고받자마자 웃돈을 얹어서 다시 중고 장터에 팔아도 팔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신차는 없지만 중고 매물은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중고 매물 글을 보면 신기하게도 신차거나 거의 신차급 키로수에도 불구하고 사자마자 사정이 있어서 바로 팝니다. 묻지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가지 되도 않는 핑계가 달린 매물 글이 자주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게 내가 되팔이라서 파는 거다, 신차를 받아서 그냥 웃돈 주고 중고장터에 올려도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니까 중고 시세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되팔이가 아니던 일반 라이더들까지도 내 걸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시세에 맞춰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려도 팔리니까 당연히 싸게 팔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이크로 재테크를 한다는 뭐 바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일종의 바이크 버블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CBR650R도
뭐 결국에는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더 이상 희소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물건을 구하기가 쉬워지면 더 이상 희소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가격 상승의 거품이 꺼져 버린 거예요. 뭐 모든 버블이 다 그렇듯이 언젠가는 꺼지지만 이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략 이런 상황이고 그 뒤에 바턴을 이어받아서 제2차 버블을 형성한 게 바로 커브입니다. 그 중에서도 헌터 커브와 뭐 크로스 커브 등등. 근데 기본 커브도 거품이 살짝 끼긴 했어요. 중고 매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물량이 부족한 최신 모델이죠. 사실 커브 쪽에 가장 최신 모델인 헌터 커브입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캠핑을 가고 싶어서 뭐 구매한다, 진짜 뭐 오프로드 뭐 물에 뭐 허리까지 잠기게 뭐 도화를 하려고 이걸 사겠다 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최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최신 제품을 사면 그만큼 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GS 산다고 뭐 사막을 달릴 겁니까? 그냥 공도주행하는 거지. 자, 어쨌건 홍코 정가보다 1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이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정식 홍코가 아니라 뭐 병행 수입으로 그 정도의 시세로 100에서 뭐 100 이상 더 붙여서 지금 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장터에는 역시 항상 물건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량이 딸려서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정이 있어서 파는 신차 중고 매물 역시 중고 바이크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대략 이런 상황이고, 저도 요번 상황을 참 신기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뭐 나름의 뭐 분석이라 그래야 될까? 해법이라 그래야 될까? 우선 저 역시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건프라 쪽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뭐 신제품이나 한정판이 나오면 뭐 물건이 없어요. 일단 바로 달려가도 물건이 없습니다. 뭐냐 이건 도대체. 그러면은 매장엔 물건이 없는데 그날 중고 장터에는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연히 웃돈을 얹어서 대파리들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은 이미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 가격에 구입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사실 뭐 진짜 건프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뭐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바이크 시장에서도 거의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보기에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파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동료 라이더나 샵 사장님들이 언제 돌변해서 대파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내 친구가 대파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라이더들은 이제 이런 물건을 사면 호구가 된다, 그리고 시장 박살난다, 중고 시장에 박살이 나기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진다, 이런 물건 사면 호구된다,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압도적인 수요 앞에 그런 말은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급하게 뭐 그 물건이 필요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파리한테라도 뭐 웃돈 주고 사야지 뭐 어쩌겠어. 물론 짜증은 나는 일이지만 물건이 언제 풀릴지 뭐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막상 또 계속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 내가 필요한 시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유행이 끝나면 뭐 주변에 자랑도 못하게 될 거고, 뭐 이미 주목받는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자랑할 수 없으면 웃돈 주고 산 의미도 없겠죠. 자랑할 수 있다면 웃돈 주고라도 뭐 사는 게 그게 현실이니까. 또한
자랑만이 아니고 핫한 이 유행의 흐름에 거대한 이 웨이브에 동참하는 것도 뭐 사람의 본능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 성향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하나 유행하면 전부 따라하는 뭐 우리나라 특유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인 거 뭐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물론 뭐 학자들 말로는 우리나라가 뭐 지나친 경쟁식 교육을 강요받다 보니 남들이 하는 거를 안 하면 뭐 뒤처져서 낙오된다, 이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이라는 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꽤나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더구나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튀지 말아라 라는 이제 교육을 저 역시 평생 받고 자란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운 대로 충실히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물론 뭐 꼭 거기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삐딱선 타는 저 같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부 호구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는 유행이랑 상관없이 예전부터 사려고 했거나 정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 개떡같은 바이크 버블 시계에 맞물려서 할 수 없이 웃돈 주고 사게 되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더 기다려도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고, 잘못하면 영원히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더구나 주변에 호구라고 놀림까지 받는 상황이라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억울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바이크를 사랑해서 웃돈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서라도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괜히 샀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 호구 인증과 동시에 심각한 정신 데미지를 받고 그 충격이 해마에 평생 각인돼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속여서라도 그래, 잘 샀어, 나를 위한 선물, 비싸지만 맘에 들어,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거품 빠져봐 병신아, 평생 타면 그만이야. 이런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면 큰 무리 없이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농담이고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저는 뭐 혹시라도 피가 붙은 바이크를 사려는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부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뭐 사지 마라, 시장 망치지 마라, 호구냐 라고 뭐 이제 잔소리 폭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신 더 싼 물건 구해줄 자신 없으면 남이 사던 말던 잔소리는 적당히 해라.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벙커모토, 야 고사장 너도 반바지에 쓰레빠 나시 문신 1mm 플라스틱 뚜껑 라이더에게 맨날 잔소리 하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전 취존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입고 라이딩 하다가 사고나봐 병신아, 병신 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라임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안전을 권장할 뿐이고 비난을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피 붙은 바이크 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됐던 실망이 됐던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소중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할리처럼 미국보다 뭐 1000만원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사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해봐야 뭐 1, 200 뭐 손해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말아먹을 정도의 뭐 카푸어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뭐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할리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판다고 안 사면은 평생 못하게 되는 거고,
뭐 능력 되면은 사는 거고 내 돈 내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 일을 뭐 어디서 싸게 구해줄 거 아니면 뭐 그 돈씩 그 사서 호구됐냐라고 뭐 사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안이 없잖아요. 뭐 명품을 비싸게 사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이 뭐 성능이 단순히 좋아서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사는 거죠. 실제로 할리 사는 분들도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약간 좀 비싸게 억울하게 샀다는 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 어느 누구도 비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직접 수입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는 거지 그분들이 뭐 머리가 나쁘고 돈이 남아 돌아서 뭐 스스로 막 호구라고 그걸 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뭐 그걸 그렇게 비난할 일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수요와 공급이에요. 비싸도 팔리니까 비싸게 파는 게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뭐 비싸다고 안 사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650R 사태와 요즘 커브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고던 뭐던 비싸게 팔리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는 보겠지만 그 대신에 구입을 했던 분들은 유행을 같이 어울렸고 뭐 그것이 즐거운 추억과 인생 경험으로 남는다면 그 돈값을 지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구,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버블바이크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분명히 이거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동은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맞아요.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물건을 사는 건 결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든 산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그다지 현실적이고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뭐 추진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 능력이 안 돼서 가질 수 없는 물건을 내 능력이 되기 전까지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편해져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갖고 싶은 걸 계속 가지려고 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버블바이크를 샀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을 놀리거나 그 돈씨 병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이미 구입한 사람에게 뭐 어쩌라고 이미 구입한 사람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그냥 비싸지만 잘 샀다. 평생 타면 네가 승자. 무덤까지 가져가라. 중고방어 잘 되니까 팔아도 손해는 안 볼 거야 라는 식으로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이미 산 사람한테 뭐 야이 X나 뭐 그걸 왜 샀냐 호구 인증하냐 뭐 이렇게 놀려봐야 뭐 좋을 게 없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점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했던 얘기 비싸지만 잘 샀다 평생 네가 타면 승자 요게 끝에 욕만 붙이면 놀리는 게 되네요. 비싸지만 잘 샀다 병신아 평생 타면 네가 승자다 병신아 무덤까지 가져가라 병신아 중고방어 잘 되니까 팔아도 손해 안 볼 거야 병신아. 아무튼 대책 없는 바이크 버블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해서 수다를 한번 좀 떨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헌터 커브를 사고 싶었어요. 지금도 정말 사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야 요거 타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서 캠핑 가가지고 임도 타고 계곡물 도하하고 뭐 이러고 뭐 드리프트하고 놀면 딱이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미 피가 붙어서 되파리 물건이 판을 치는 걸 보고
아마 지금 1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5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신차 정가가 400만원대인데 이걸 보니까 솔직히 저도 충격과 공포에 빠졌어요. 뭐 어쩌겠어요. 물건 풀릴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죠. 뭐 되파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 붙여 팔아봐 병신아. 도시백 타면 그만이야. 그러면 되파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너한테 안 팔아 병신아. 이미 다 팔았어.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수요가 많은데 물량이 딸리면 바이크도 버블이 생긴다.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 그 전에 팔아라. 사던 말던 알아서 해라. 그건 자유다. 하지만 돈 아끼려면 사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산 친구에게는 호구라고 놀리지 말아라. 칼 맞는다. 그리고 끝으로 나 같으면 안 산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요즘 일어나는 바이크 시장의 특이한 버블 현상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재미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헌터커브는 빨리 좀 홍코에 물량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되파리 물건을 살 순 없어.